안녕하세요. 추리사무소장입니다. 2006년 3월 31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의대생인 브라이언 셰퍼가 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외출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친구들과 헤어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술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하나도 찍히지 않았죠. 출입구는 단 하나뿐, CCTV는 안팎을 모두 찍고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투명인간처럼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브라이언 랜들 셰퍼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미생물 학학사 출신의 의대생이자 활발하고 친구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초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오랜 기간 골수이 형성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의 감정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친구들은 브라이언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내면에는 무거운 슬픔이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봄방학 여행을 여자친구와 계획 중이었고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죠. 음악 밴드를 만들겠다, 여행 가겠다 등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기대했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3월 31일 봄방학 첫날 밤 브라이언은 종강을 기념하며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경 브라이언은 친구 윌리엄 플로렌스와 만나 새벽까지 술집들을 돌며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밤 10시 브라이언은 의대생 동기이자 여자친구인 알렉시스 바그너와 통화를 합니다. 알렉시스는 반려견이 아파 잠시 집에 가 있었기에 그녀와 안부 통화를 한 것이었죠. 브라이언과 윌리엄은 어글리 튜나라는 술집을 시작으로 2차, 3차로 다른 술집을 들린 후 자정이 지나고 친구 메레디스 리드를 만납니다. 그리고 셋은 마지막으로 다시 어글리 튜나라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4월 1일 새벽 1시 15분경 브라이언은 윌리엄, 메레디스와 함께 술집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셋은 우연히 앰버 루익, 브라이튼 자코라는 두 명의 여대생과 합류하게 되는데요. 앰버는 대학 조교였던 윌리엄의 과 학생이었고 브라이튼은 앰버의 친구였죠. 봄방학의 시작을 알리듯 술집은 평소보다 더 시끄럽고 혼잡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취하면 종종 따로 놀다가 말없이 사라지곤 했기에 윌리엄은 브라이언에게 다른 곳으로 새지 말라며 거듭 당부했죠. 새벽 1시 55분 CCTV에 브라이언이 술집 입구에서 귀가하는 앰버와 브라이튼을 배웅하며 잠깐 대화를 나눈 후 술집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마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듯한 걸음걸이였지만 다른 카메라에 그가 나오는 모습이 없습니다. 새벽 2시 술집이 문 닫는 시간이 되자 브라이언의 친구들은 술집 앞과 주변에서 그를 기다리며 전화를 걸었지만 브라이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장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또 그가 혼자 집에 돌아갔을 것으로 예상하고 술집을 떠났죠. 그렇게 아침이 되고 여자친구인 알렉시스가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1시쯤 친구인 윌리엄도 브라이언에게 어제 먼저 간 것이냐는 문자를 보냈지만 이 역시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4월 2일 일요일 하루 종일 브라이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콜럼버스로 돌아온 알렉시스는 바로 브라이언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고 누군가 있다간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브라이언의 차도 주차장에서 발견되었고요. 다음 날 브라이언과 여행을 떠나기로 했기에 알렉시스는 밤을 새며 남자친구를 기다렸지만 끝내 브라이언은 돌아오지 않았고 4월 3일 월요일 여자친구와 가족은 브라이언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어글리 튜나를 중심으로 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주변 보안 카메라들을 전부 살펴봤고 수색견을 동원하여 하수구, 도로변 쓰레기통 내부까지도 검사했지만 브라이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친구들과 가족들은 실종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하고 언론에 이 실종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는 수색과 수사에도 브라이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글리 튜나가 위치한 오하이오의 콜럼버스 지역은 미국 중서부에서 시카고 다음으로 큰 대도시이기도 하고 술집 주변은 범죄율이 높았기에 주변 도시들보다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또 방학이 시작되는 주말이라 사람들도 정말 많은 술집거리였죠. 그런데 그 많은 CCTV 속에서도 브라이언을 찾을 수 없었고 목격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글리 튜나는 게이트웨이 빌딩이라는 복합단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레스토랑과 영화관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이고 술집은 2층 구석에 있었죠. 그리고 그 술집에 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했는데 그쪽 CCTV에는 처음에 술집에 들어가던 브라이언과 윌리엄, 그리고 메레디스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곳이 그 빌딩의 유일한 출입구였죠. 물론 공사 지역으로 연결되는 비상구가 있었지만 일반 손님이 사용하는 문도 아니었고 문이 있는 곳은 경보장치도 있었죠. 그리고 CCTV 속 브라이언은 마지막으로 빌딩의 출입문 쪽에서 발견되었고 근처 다른 술집의 CCTV 영상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브라이언이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인 새벽 1시 57분부터 술집 문이 닫힌 2시까지 단 3분 사이에 브라이언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브라이언과 저녁을 먹었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친구들. 윌리엄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 협조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진술을 회피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해서 친구들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받는 것을 제안받았지만 윌리엄만 이를 거부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커졌습니다. 브라이언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여성들은 2009년에야 확인되었지만 별다른 의혹은 없었습니다. 이제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3가지 유력 가설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브라이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행들을 보내고 다시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술집의 출입구가 하나라고 하긴 했지만 브라이언이 목격된 곳에서 공사장으로 연결되는 문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이 가설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브라이언이 실수로 그 문으로 나갔다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시신이 은폐되었을 수도 있죠. 그곳의 CCTV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이곳저곳을 촬영하는 카메라였고 다른 하나는 수동 조작 카메라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CCTV만을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술집에서 시작해 6블록이나 떨어진 그의 집까지 수색했지만 어떠한 물증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작은 증거라도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사건 발생 한 달 전, 브라이언의 어머니는 오랜 암투병 끝에 돌아가셨는데요. 슬픔을 잘 이겨낸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브라이언이 많이 힘들어했다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죠. 이에 브라이언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극심한 슬픔으로 자발적으로 도피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당시 CCTV 화질과 카메라 배치로 인해 그가 얼굴을 숙이고 모자를 쓰거나 어둡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구간을 통해 모습을 숨길 가능성도 고려되었습니다. 몰래 술집을 빠져나가 다른 도시로 이주 후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종 이틀 후인 4월 3일은 브라이언이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평소 브라이언이 가장 좋아했던 해변가로의 여행이었죠. 여자친구인 알렉시스는 그가 며칠 전부터 이번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여행이었죠. 가족들은 브라이언이 그해 하반기에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자친구와 진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던 여자친구와의 여행을 앞두고 브라이언이 자발적으로 사라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봄방학이 시작된 첫 주말이었기에 술집 근처에 술 취한 행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싸움이나 시비가 붙어 우발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수도 있죠. 혹은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 연쇄살인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미국 중서부에서 45명의 젊은 남성들이 물속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고 적어도 12건의 사건에서
시체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 웃는 얼굴의 낙서가 발견되어 지어진 이름입니다. 당시 인기가 많거나 활발하고 성공한 백인의 젊은 남성들이 파티나 술집에서 떠난 후에 물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기에 의대생이었던 브라이언이 그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가설이 제기된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 랜디 셰퍼가 만났던 심령술사가 그에게 셰퍼의 시신이 다리 근처에 물속에 있다고 말함에 따라 브라이언의 가족들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근처 강에서 시신을 찾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용이 없었고 대부분의 경찰 기관들은 스마일리 페이스 킬러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종 당일 함께했던 친구인 윌리엄은 경찰 진술에서 모호하거나 모순된 증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기에 더더욱 의심을 샀죠. 하지만 그는 변호사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지 말라는 조언을 받아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의 지인들은 윌리엄이 솔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죠. 싸움이나 시비가 붙었다면 주변이 시끄러웠을 것이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연쇄살인에 연루되었다면 브라이언이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목격자나 증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진술이 모호했고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했지만 윌리엄과 함께 있었던 메레디스가 윌리엄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줍니다. 브라이언이 사라지던 순간에 윌리엄은 메레디스와 술집 안에 있었죠. 또 그가 무언가 알고 있다면 모두가 브라이언을 찾고 있는 지금까지도 왜 그것을 숨길까요? 여러 정황을 볼 때 자발적 실종보다는 어딘가에 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2014년 콜럼버스 경찰은 한라인을 통해 브라이언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한 달에 2번 정도의 제보를 받았지만 어느 것도 유용한 정보는 없었죠. 실종 전단지도 계속 돌렸고 커뮤니티 활동 역시 활발해졌지만 이렇다 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멕시코에서 브라이언과 닮은 미국인 노숙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콜럼버스 방송국은 2020년에 이 사진을 담당 형사에게 전달했고 형사는 얼굴 분석을 위해 FBI에 사진을 보냈지만 브라이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2021년 오하이오 경찰은 브라이언이 42세쯤 됐을 때의 예상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중년의 브라이언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였지만 그의 행방 파악에 실질적 도움은 되지 않았고요. 또한 가족들은 브라이언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부 증언자들이 그가 어글리 튜나를 떠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언을 제시했지만 그 증언의 신빙성은 너무 낮았죠. 브라이언은 어디에 있을까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건물,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나가는 CCTV 영상, 거짓말 탐지기 거부, 증언의 공백들. 여러분이라면 어느 가설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추리사무소장이었습니다.